오늘 제가 하는 강연은 중국 회화의 거장들 시리즈 중 제 첫 번째 순서인 북송시대를 대표하는 화가인 곽희와 또 그의 대표작인 조춘도에 관한 것입니다. 즉 조춘도를 통해서 곽희의 산수 화풍이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 이후에 곽희의 화풍이 어떠한 영향을 끼쳐서 중국 회화의 흐름을 바꿔놨는가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는 북송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저명한 산수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곽희는 신종황제 시기, 특히 1068년에서 1085년 사이에 그 신종황제 밑에서 화원화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특히 한림 학사원에 있는 옥당에 많은 병풍화를 제작하여 명성을 쌓게 됐습니다. 곽희의 그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현재까지 미술사적으로 전문적인 학술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최근 풍핑 박사가 프린스턴 대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Monumental and Intimate Landscape by 구엇이라고 하는 논문이 거의 미술사적으로 학술적인 논문으로 거의 현재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곽희의 조춘도는 현재 1072년 작품으로 현재 대만 고궁박물원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세계적으로 저명한 작품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지만 이러한 평가가 형성된 것은 매우 최근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35년에서 1936년 사이에 런던에서 대규모 중국 미술 전시회가 열렸을 때 곽희의 조춘도는 출품되지 못했습니다. 대신 곽희의 다른 작품인 관산춘설도가 출품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61년에서 62년에 개최된 대만 고궁박물원 소장 중국 회화, 저명한 중국 회화 작품들이 미국에서 순회 전시를 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곽희의 조춘도가 출품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그 당시 여기 보시는 사진들은 그 당시 그 전시회를 갖다가 준비했던 사람들과 전시 도록입니다. 아울러서 1996년도에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서 Possessing the Past라고 하는 대만 고궁박물원 소장 중국 미술품들, 특히 중국 회화 작품들이 대규모로 미국에 와서 전시가 되었는데요. 그때 곽희의 조춘도가 다시 한번 주목받게 됩니다. 특히 그래서 여기 보시는 그 캐달록에 표지를 장식하는 가장 중요한 그림으로 이렇게 주목을 끌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당시 전시의 현수막과 그 전시가 열렸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곽희의 조춘도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작품이 그려진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이 그림을 갖다 가지고 있었는가, 즉 그림 소장의 역사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옆에 이렇게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 보시면은 많은 도장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도장들이 바로 누가 이 그림을 소장하고 있었던가를 알려주는 어떤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보시면은 이 곽희의 조춘도는 그려진 이후에 북송이 멸망하고 등장한 금나라의 황제였던 장종 황제, 12세기 후반에 해당됩니다. 그 이후에 주원장, 즉 명나라 태조가 나라를 세운 이후에 명나라 황실 소장으로 들어갔고 또 그 명나라의 황자, 즉 프린스였던 주강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그림이 소속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명나라가 망하고 즉 명청교체기, 만주족이 명나라를 1644년에 멸망시키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그런 혼란한 틈을 타서 여러 번의 그 소장자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경소충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갖게 됩니다. 이후 만주족의 대신이었던 송고토라고 하는 사람이 또한 이 그림을 갖게 되었고, 그 아들인 아얼시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림을 또 갖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에 청나라 건융 황제의 황실 소장품이 되었다가 그 건융제의 황실 소장품의 대부분이 현재 대만 고국박물원으로 이전되면서 현재 곽해 조춘도는 대만 고국박물원 소장으로 있게 된 것입니다. 곽해 조춘도 화면 왼쪽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 현재는 작게 보이시겠지만은 어떤 글자하고 붉은색으로 된 도장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조춘 임자가 보이시고 이쪽 밑에 곽희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72년에 조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조춘이라는 제목으로 곽희가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더 가까이 보시면은 현재 많이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현재 그 일부 학자들은 이 글씨와 도장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현재 이 곽해 조춘도에서 만약에 이 글씨들이 후대에 써놓은 것이거나 아니면 현재 이 보시는 이 도장에 곽희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이와 같은 형식의 도장들이 북송대에 그렇게 흔한 도장의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그림의 진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그림 전체를 볼 때 이 그림이 곽휘 화풍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고, 아울러서 우리가 이 한문 글씨들, 즉 자기 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와 도장을 부정할 만한 또 다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현재 널리 이 조춘도는 곽희의 유일한 진품, 즉 진작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 저희가 이 곽희의 조춘도가 어떠한 형태로 표구되어 왔는가, 즉 시대별로 어떠한 모습으로 이 그림이 전해왔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못 가졌었는데요. 기록에 따르면은 1670년대까지 곽해 조춘도는 이와 같이 두 폭으로 된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즉 벽에 걸어서 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벽에 건 후에 합쳤을 때 현재의 모습과 같은 상태가 됩니다.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는데요. 서화기라고 하는 1670년대의 기록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당시로에는 곽희의 조춘도를 춘설도라는 이름, 즉 춘설이나 사실 조춘이나 같은 말입니다. 봄에 이제 아직 눈이 완전히 녹지 않았을 때 막 이른 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비단 그림으로 큰 두 개의 폭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즉 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1692년경에 출간된 평생장관이라는 책을 보시면은 조춘도 해놓고서 이쪽에 두 개의 비단이 합쳐져서 하나의 커다란 화면을 구성하는 그런 형식의 그림으로 새롭게 표가 됐습니다. 즉 현재 저희가 보는 곽해 조춘도는 1690년대, 즉 1690년 초 이전에 새롭게 표구가 돼서 우리에게 전해온 것입니다. 즉 1670년대에서 90년대 사이에 새롭게 표구가 된 건데요. 1670년대까지 두 폭으로 나눠져 있었던 상황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곽희를 추종했던 원나라 14세기 화가 중에 요언경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또는 요정미라고도 불리우는데요. 그 화가가 그린 작품으로 그 설경도라고 해서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뮤지엄 오브 파인 아츠라는 곳에 소장되어 있는 그림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은 흥미롭게도 곽희의 조춘도 저 오른쪽에 있는 화면하고 굉장히 양식적으로 유사합니다. 보시면은 거대한 바위들이 있고 중앙에 이렇게 계곡 속에 그 절들이 사찰의 건물들이 보이시고 그 위로 거대한 바위가 이렇게 솟아 있는 그런 것에서 아주 유사합니다. 이 바위 형태를 보시면은 거의 이렇게 구름이 일듯이 거대한 이 바위가 있고 그 사이에 계곡이 흐르고 있으며 그 사찰의 모습이나 이 소나무의 모습들도 아주 유사해서 결국 요원경이라는 화가가 곽희의 작품 중이 오른쪽에 해당되는 것에 어떤 영감을 받아서 14세기에 그림을 제작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가 보게 되는 곽희의 조춘도는 1670년에서 1692년 사이, 대략 아마 1680년대나 그쯤에 새롭게 펴고돼서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곽희는 특히 신종 황제 때 여기 보시면은 한림 학사원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런 궁궐 내에 한림 학사원에 대규모 병풍을 제작하면서 명성을 쌓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한림 학사원 내부에 여기 보시면은 옥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다가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이 대규모로 아주 크기가 큰 벽화라든가 아니면은 병풍 그림을 제작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벽화는 924년에 사망한 왕처직이라는 사람의 묘, 즉 현재 중국 하북성 곡양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묘입니다. 이 묘에서 출토된 벽화에는 이렇게 산수화가 나타나 있는데요. 이 산수화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기 이쪽에 보시듯 여러 산들이 중첩되어 있고 아울러서 거대한 산봉우리가 측면에서 이렇게 솟아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초기 산수화의 모습이고 곽희에 앞서서 150년 전에 중국 산수화의 양상이 어떠한 것이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저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작품 중에 하나는 요녕섬 벚고현에서 출토된 두 개의 그림입니다. 대략 10세기 요나라 지역에서 출토된 그림으로 하나는 산수화이고 하나는 화조화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산수화를 보시면은 엄청나게 커다란 봉우리들이 이 화면 중앙에 솟구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산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산수화들을 일컬어서 저희가 거비파 산수화, 즉 거대한 비석을 세워놓은 것 같은 산수화, 영어로는 마뉴멘탈 랜드스케이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쪽에서 보시듯이 그림 하단에서 상단까지 엄청나게 거대한 빌딩, 마치 우리가 도시에 거대한 빌딩이 솟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산 봉우리가 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거비파 산수화 또는 화북 산수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화북지방, 즉 강남 양자강 북쪽 지역들, 특히 산세가 아주 험준한 지역이었던 그 지역을 일컫는 지역적인 용어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같은 묘에서 출토된 산수와 함께 출토된 화조화인데 화조화 또한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듯이 이런 토끼의 모습이라든가 대나무의 모습, 참새의 모습들이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이 벽화나 무덤에서 출토된 작품들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각적인 어떤 증거가 됩니다. 즉
또 어떤 그림들은 후대에 그려질 수도 있는 건데 이것은 바로 고고학적인 증거, 즉 연대가 분명하고 위조가 될 수 없는 그런 작품들이라서 이러한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시 그림의 양상이 어떠했는가,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연대순으로, 즉 시기적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조금 아까 보셨던 윤영선 법고현에서 나온 그림과 같이 이러한 그림들을 일컬어서 저희가 화북산수 아니면 거비파산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보시면은 온통 이 그림 아래쪽에서부터 위쪽까지 거대한 산봉우리들이 마치 빌딩 숲이 형성되어 있는 도시의 풍경처럼 마치 산봉우리들이 장대한 풍경을 이루고 있는 이와 같은 산수화를 거비파 산수화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현재 대만고궁박물원에 소장되어 있는 형호의 광려도라는 그림입니다. 아울러서 또 다른 작품인 관동의 추산만치도라는 작품입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듯 엄청나게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굽이쳐서 아주 역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이 중간 부분부터 여러 개의 거대한 산봉우리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화면 중앙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즉 화면의 중앙을 차지하면서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솟구쳐 있는 이러한 산수화의 양식을 일컬어서 거비파 산수화라고 합니다. 곽희가 출연하기 전에 이러한 산수화 양식이 아주 지배적인, 주도적인 어떤 산수화 양식이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작품은 이성의 교송평원도라고 해서 10세기에 주로 활약했던 이성의 아주 저명한 작품입니다. 현재 일본의 징회당이라는 곳에 소장되어 있는데 이 작품의 중요성은 다름 아닌 여기 보이시는 거대한 이 바위 덩어리들이 마치 구름처럼 일어난다고 해서 저희가 이런 어떤 기법, 즉 구름 같은 모양의 이 바위 표현을 일컬어서 운두준이라고 합니다. 즉 구름의 머리라는 뜻으로 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위나 아니면 산의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종의 붓을 사용해서 안에를 채우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두준이 그 곽희의 화풍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울러서 이쪽에 보이시는 거대한 이 소나무의 이런 소나무 가지들이 마치 우리가 기어가는 개의 발톱과도 같아요. 날카로운 발톱 같다 그래가지고 이걸 일컬어서 해조묘라 그럽니다. 즉 해조묘와 운두주는 이후 곽희에게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울러서 이 그림을 그린 이성과 곽희를 함께 묶어서 비슷한 화풍이기 때문에 한데 묶어서 이곽파라고 합니다. 이 이곽파는 중국의 중국 회화사를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지배했던 여러 그 그림의 양식 중에서 매우 대표적인 양식으로 이후에도 계속 몇백 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현재 이성의 작품으로 전칭되고 있는 조금 아까 저희가 보았던 이성의 교송평원도 역시 이성의 작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성의 후계자가 이성의 그림의 어떤 양식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린 작품으로 이성의 그림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면에 보이시는 청만소사도 역시 현재 미국의 넬슨 갤러리, 넬슨 애트킨스 뮤지엄이라는 곳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마찬가지로 거대한 이런 산봉우리가 보이고 중간에 절과 같은 건물이 보이고 폭포가 떨어지는 장면과 더불어서 마치 진짜 이 아주 날카로운 그 개 발톱과도 같이 뻗쳐 있는 그런 나뭇가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곽희 이전에 활약했던 중국 화가 중에 가장 저명한 화가는 범관이라는 사람입니다. 대략 1000년경에 활동했던 화가로 그 이른바
제가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화북산수 또는 거비파산수를 완성한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곽희의 조춘도와 더불어서 북송시대의 4대 명작 중에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범관의 계산행려도입니다. 조춘도와 마찬가지로 대만 고궁박물원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살펴본 그 거비파산수화 작품들처럼 여기 보시면은 하단에 바위들이 보이고 이쪽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너머로 개울이 보이고 그 위로 엄청나게 장대한 규모의 바위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즉 마치 만리장성과도 같이 엄청난 규모의 산들이 집적해서 아주 웅장하고 장대한 어떤 그 산수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곽희의 조춘도가 차지하는 중요한 미술사적인 의미는 바로 이와 같은 거비파 산수화를 대신해서 새롭게 안개를 사용하거나 역동적인 바위의 움직임을 통해서 범관의 계산행려도에서 보이는 매우 정적인 분위기, 그러니까 뒤에 거대한 산봉우리가 있지만 어떤 운동감도 보이지 않고 마치 성벽이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산수화에서 드디어 어떤 새로운 공간, 깊이 있는 깊이감, 공간상의 깊이감이라든가 다양한 산수의 변화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천년경에 그린 범관의 계산행려도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곽희의 조춘도가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곽희 자신이 산수화에 관한 자신의 이론을 적은 그 저수를 남겼다는 점입니다. 즉 자신의 아들인 곽사가 편집을 담당했는데요. 곽희의 저술들은 묶어서 편찬한 책을 일컬어서 임천고치라고 합니다. 이 임천고치에는 산수화의 공간을 평원, 심원, 고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그 자연의 모습들 아울러서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자연이 얼마나 다양하게 변화되는가. 그래서 화가는 이렇게 그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는 그런 자연의 아주 그 섬세, 다양함을 어떻게 포착해서 그 웅장한 화면 속에 그 자연을 담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관한 이론을 정리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 곽희의 임천고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대부분 곽희의 조춘도에 관한 연구는 그 임천고치에서 제시한 산수화에 관한 곽희의 이론들을 그림 속에 적용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건가를 검증해 보는데 주력해 왔습니다. 즉, 그 이론 중에서 고원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즉, 그 높이에 관한 이론입니다. 아울러서 평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조금 아까 보았던 이성의 교성평원도와 같이 평탄하게 진행되는, 즉 자신의 눈높이에서 이 앞쪽으로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런 광경들을 갖다 일컫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계곡을 보이듯이 안개에 둘러싸여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런 계곡, 즉 이 깊이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세 가지 공간에 관한 이론을 잘 적용하여 곽희는 이 조춘도에서 그 공간에 따라서 공간의 깊이와 높이 그리고 평탄하게 진행되는 그런 평온감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 장대한 화면 속에 이 바위와 나무, 절과 계곡, 폭포, 그다음에 이쪽에서 어부들 이런 다양한 그 요소들을 결합하여 그 산수화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 보았던 범관의 계산행려도에는 이와 같이 이 공간의 깊이감이 없이 갑자기 중간에서 마치 빌딩이 솟아오르듯 전혀 이 거리감이 없이 거대한 산봉우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화면에 보시듯 곽희의 조춘도는 밑에서부터 마치 거대한 어떤 용의 몸통과도 같이 이
엄청나게 장대한 규모의 바위가 이 뒤틀다가 또 이쪽 먼 산에 높이 솟아있는 산과 연결되는, 그러나 그 중간을 안개를 사용해서 가림으로써 이 앞쪽과 뒤쪽 사이에 공간감, 즉 깊이감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쪽 계곡을 통해서 보시면은 멀리 산이 보여서 우리가 이 앞쪽에서 뒤쪽으로 물러나는 그런 또한 깊이감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화면을 보시면은 이쪽에 아주 얇은 먹을 사용해서 자연의 바위의 어떤 섬세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이시는 마치 이 소나무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해조묘라고 해서 개의 발톱과 같은 그런 이성의 산수화에 보였던 그런 나무들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마치 구름이 일듯이 구름이 이는 것과 같이 표현되어 있는 이 바위의 모습, 즉 운두준과 개의 발톱 같은 이런 해조묘를 갖다가 어떤 양식적인 특징으로 해서 이성과 곽희를 하나로 연결하여 이곽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쪽에 사찰 건물을 갖다 표현한 것도 매우 아주 정교한 붓을 사용해서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보시면은 곽희의 특징이 붓을 짧게 쓰는 게 아니라 붓을 갖다가 계속 연이어 써서 마치 윤곽선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쪽에 계속 연결되어 있는 붓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바위가 마치 뭉게구름이 일어나서 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바위들이 산의 정상까지 뻗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물동이 같은 걸 이고 또 아이를 안고 가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 풍속화에 보이는 인간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그런 풍속 장면도 아주 조그맣게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계곡 너머로 사이로 보시면은 이렇게 먼 산이 있어가지고 그림을 보시게 될 때 저 먼 산이 보여서 보는 사람과 먼 산 사이에 어떤 깊이감, 공간적인 어떤 거리들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곽희 그림에서 우리가 본 것과 같이 이렇게 구름과 안개를 사용해서 자연의 어떤 신비감 또는 어떤 자연이 산이나 계곡이나 아니면 강가에서 나오는 그런 수증기와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자연의 어떤 경치들을 갖다가 변화시키는가 하를 갖다가 살펴볼 때 이 범간의 계산 행료도와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단순하게 곽희 개인의 것이 아니라 대략 1075년에서 1100년경, 즉 25년의 사이를 두고 이 곽희와 같은 그런 안개를 써서 산수의 어떤 신비함 같은 것들을 갖다가 표현하는 양식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옆에 보시는 이 그림은 이공년이라는 사람의 산수화로 현재 미국 프린스턴 대학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이공년의 산수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즉 1100년경이 되면은 곽희의 산수화가 1100년경 되면은 갑자기 퇴조하게 됩니다. 즉 인기를 곽희 조춘도에서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장대한 어떤 산수화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오히려 이런 이공년의 산수화처럼 이런 거대한 산수화가 매우 축소된 형태로 작은 크기의 산수로 변하고 아울러서 이 더 미묘하고 아주 섬세하게 안개를 써서 그런 자연의 어떤 신비로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스타일의 산수화를 일컬어서
소경산수화, 즉 작은 경치의 산수화라고 합니다. 특히 11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이러한 소경산수화가 크게 유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연구에 따르면은 곽희 또한 이런 그림을 그린 어떤 소경산수화를 그린 선구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현재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수석평원도입니다. 이 그림은 현재 곽희가 그렸는지 안 그렸는지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그림들을 일컬어서 곽희가 그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작품들을 일컬어서 전곽희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시면 곽희의 조춘도와 달리 매우 작은 경치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 거대한 산봉우리가 없어지고 이 호수에서 낚시하는 장면이나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들이 아주 즉 일상에서 보이는 작은 경치가 그림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그림이 곽희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데 만약 이것이 곽희가 그린 진짜 그림이라면 아니면 최소한도 곽희의 진작을 진품을 반영하는 후대 작품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곽희가 이런 작은 경치, 즉 안개를 많이 사용해서 우리 일상의 풍경들을 담아내는 그런 산수화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이쪽 뒷산을 보시면은 곽희의 조춘도에서 보셨던 그런 바위 표현하고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런 개 발톱같이 보이는 이런 해조매 역시도 발견돼서 이 그림이 만약에 비록 곽희의 작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곽희의 양식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작품이라고는 아주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시면은 곽희의 이런 운두준의 모습하고 이쪽에 또 바위들이 마치 구름이 일듯이 표현되어 있어서 이런 두 작품상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곽희의 작품들 여러 개가 현재 곽희가 그렸을 거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곽희필의 작품이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재 미국의 프리어 갤러리, 즉 워싱턴 DC에 있는 프리어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는 계산 추제도입니다. 마찬가지의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조묘와 운두준. 이 두 수석평원도와 비교해 보면은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00년경에 갑자기 이 화풍의 중심적인 그 사항으로 등장하게 된 소경, 즉 안개를 많이 사용한 그러한 경치들을 그려낸 산수화들 중에 이 왕선의 그 중강 첩장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현재 상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곽희의 조춘도와 달리 그 화면의 중간의 전체 부분이 완전히 안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울러 조영량이 그린 호장청화도와 같은 작품을 보시면은 그런 거대한 산봉우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아주 평탄한 지형에 호숫가에 작은 집들이 보이고 버드나무가 있는 이러한 일상의 풍경을 담은 그런 그림들이 대세를 이루기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1072년에 곽희의 조춘도로 대표되던 곽희의 화풍들이 어느 정도 퇴조하고 새로운 경향의 산수화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소경산수화를 대표하는 또 다른 작품으로 양사민의 노정밀설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현재 북경 고궁박물원에 있는 그림으로 이 겨울에 이런 갈대가 무성한 곳에 그 강가에 오리들이 있는 그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작품으로 조사례라고 하는 화가의 상향소경도, 상향소경도라고 해서 이쪽에 보시면은 나무가 있고 오리들이 있고 이런 그 새들이 보이는 이 강가 풍경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거대한 산봉우리들 그리고 인간을 위협하는 규모의 장대한 산수가 사라지고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작은 경치들, 소담한 경치들이 그림의 주요한 주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곽희의 조춘도가 완전히 퇴조한 것은 아닙니다. 이후로도 그 이성의 화풍과 곽희의 화풍이 합쳐져서 이곽파라는 그 산수화 양식이 탄생하면서 그 다음 세대, 즉 후대에도 계속해서 중요한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되는 것은 곽희의 전칭작, 즉 곽희가 그렸을 거라 추정되는 작품입니다. 이 중에는 물론 후대에 그려져 있는 작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곽희 화풍의 어떤 영향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프리어 갤러리에 있는 계산 추제도입니다. 또한 소경산수 설명하면서 보여드렸던 그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수석 평원도입니다. 아울러 남경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산촌도입니다. 산에 있는 마을 모습을 표현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곽희의 조춘도화처럼 이렇게 거대한 바위들이 마치 구름처럼 일어서 끝에 거대한 정상까지 이어지는 비슷한 형식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은 이쪽에 뒤편에 있는 산과 이쪽에 있는 산봉우리 거의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남성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계산방우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도 보시면은 이쪽에 이런 바위 표현이라든가 또한 이 해조묘 같은 걸 볼 때 그 곽희 화풍이 이와 같이 다양한 형식으로 후대에 그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상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곡도라는 그림인데 겨울에 그 산 계곡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 뒤편에 보시면은 먼 산에 이렇게 해서 굽이쳐서 역동적으로 휘는 이런 모습이나 이런 바위의 거대한 이 덩어리들을 보시면은 곽희 화풍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금나라가 여진족의 금나라가 들어선 이후에도 곽희의 화풍은 북쪽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화풍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즉 민산 청솔도라 그래서요. 대만 고궁박물원에 있는 금나라 시대, 즉 13세기의 산수화인데 이쪽에 보시면은 마치 구름이 일듯이 올라가는 산봉우리 모습이나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그 개 발톱 같은 소나무의 모습에서 곽희 화풍이 그 금나라 지배하에서도 계속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나라 시기, 즉 몽고가 중국을 지배하던 원나라 시기에도 곽희 화풍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여기 보시듯이 당채라는 화가가 그린 추산 행여도라는 작품인데요. 이 뒤쪽에 있는 이런 봉우리들이나 앞쪽에 있는 이런 구름이 일듯이 표현되어 있는 바위 모습에서 곽희 화풍을 볼 수 있고 조춘도와 매우 유사한 화면 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요정미 또는 요원경이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같은 원나라 화가로서 1340년대에 그린 설산 행여도를 보시면은 이런 솟아있는 바위들이나 그 화면의 중앙에 보이는 이런 사찰 절의 모습이나 이런 거에서 곽희의 조춘도가 하나의 전형적인 작품이 돼서 후대에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곽희 화풍이 이 원나라 이후에 중국에서는 거의 사라져 버렸는데 그 화풍이 그대로 살아나서 등장하게 된 것은 공교롭게도 한국이었습니다. 특히 1447년에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을 그린 목류도원도, 현재 일본 천리대학, 즉 덴리 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이 그림이야말로 곽희 화풍이 15세기에
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가. 특히 중국에선 사라졌는데 한국에서 이런 그 그림의 곽희 화풍이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전체 화면을 보시면은 마치 구름이 일듯이 솟아있는 어떤 바위들이나 아니면은 붓을 계속해서 이어서 서서 윤곽선이 안 보이거나 하는 그런 측면들에서 이 우리 목류도 온도가 곽휘화풍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서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이 목류도 온도의 소재가 됐던 것은 도연명의 도화원기인데 대부분 중국 그림에서는 이렇게 도원이 표현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야기성이 들어가 있어서 사람이 나타나거나 하는데 우리 목류도 온도에는 일체 그런 것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중국의 석도가 그린 도화원도인데 이와 같이 그림 속에 사람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류도 온도, 안견의 목류도 온도는 일체 인물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산 모습에서 마치 솟구쳐서 위로 올라가고 뒤틀려 있는 그리고 구름이 뭉게뭉게 피듯이 이렇게 바위들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에서 우리가 목류도 온도는 그 곽희 화풍, 특히 조춘도에서 시작된 그 이곽파 화풍, 더 가깝게는 곽희 화풍이 그 지배적인 화풍이었고 이 그림의 양식의 근원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곽희 화풍은 세월을 초월해서 또는 지역을 초월해서 이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산수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곽희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되고 또 조춘도의 그 미술사적 의의를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것이 단순하게 11세기에 활동한 화가 또는 그림이 아니라 그 이후 몇백 년 동안 이 중국 회화를 갖다가 풍요롭게 만들어낸 가장 양식적인 근원이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